그리고 이제 원서를 조금 있으면 이제 쓰게 될 텐데 이제 임박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6개의 수식 카드를 이제 그쵸. 활용을 하게 되고 뭐 논술이나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게 될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저희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네.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수능 접수 기간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까지 딱 네. 5일까지입니다. 수시 네, 수시 네. 접수가.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논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원서가 네, 들어갈 맞아요. 텐데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제 보통 어떻게 지도하나요? 지금 사실 구평 점수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이제 점수만 알고 있고 그게 몇 등급인지는 이제 알 수가 나와야 없는 아는 거예요. 거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논술을 쓰는 친구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최저가 있는 학교 위주로 써라라고 저는 주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너무 약간 높아요. 로또성 지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 음.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천하제일 논술 경시 대회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데 뭐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솔직히 지금 논술 치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옛날 클래시컬한 논술 형태예요. 음. 좀 이렇게 길게 쓰고 이제 약간의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공부 안 하고 써서 붙는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그러니까 그 학교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을 높이려면 어차피 이 수시라는 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최저로 일단 필터링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필터링이 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자격을 통과하게 되면 제가 그 안에서 어쨌든 뽑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떨궈져 나가는 게 저희는 항상 매해 보잖아요. 처음에 등록한 친구들과 나중에 오는 친구들의 수가 형평한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 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고 저는 유도를 그쪽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쵸. 이게 이제 보면 그 최저 방금 얘기 잘 해줬는데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좀 달라요. 평년 같으면 6평을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6평을 낸 사람 중에 상당수가 9평을 같이 냈고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수능도 같이 낼 거기 때문에 6평에 나온 성적을 가지고 대충 예상을 해서 9평 성적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대충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6평을 잊어버려야 하거든요. 지금 이제 9평 낸 사람이 수능 낸 사람하고 겹쳐질 거고 6평 낸 사람들은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연계의 수리논술의 경우에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현격하게 적다 보니까 최저가 존재하는 학교들 시험 문제가 꽤 평이에요. 랭킹이 높은 학교도 꽤 평이에요. 근데 최저를 맞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학교는 랭킹이 낮은 학교도 문제가 좀 빡빡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저를 채울 수 있는 학교 위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능 성적을 받아놓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상대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상상하고 원서를 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예상 외로 완전 박살났을 때 쓸 수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확률이지만 완전히 그날 대박이 났을 때를 생각해서 또 원서를 정기를 원해요. 왜냐면 원서가 정시는 수능 성적을 쥐고 학교 3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시는 수능 성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6개를 쓰게 해주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써야지 6평이나 9평 나온 성적을 내 수능 성적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00% 때려 원서를 넣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재수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가면 일단은 만족한다기보다는 다닐 수 있다라는 정도의 하한선을 그려놔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내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그 방비책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거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6개를 수시를 살포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가 박살이 난다든가 아니면 뭐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이 뭐 대박에 나와서 굳이 쓸 이유가 없어서 학교를 내가 쓰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면 자기가 본인이 조금 자기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9편이 끝났으니까요. 이 학교 정도를 내가 마지노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성적이 이제 숫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좀 냉정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제 현실적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되게 이제 꿈 많은 청소년이라 꿈으로 이제 세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수능 전에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학생들의 이제 성향을 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학생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중에 발표가 수능 시험 이전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그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시에 떨어졌으니까 기분 나빠서 수능도 망쳤어.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성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학생이야. 그러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이 4개 학교가 그렇죠. 수능 전에 보게 되는데 시립대까지. 시립대까지 자연계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네. 생각보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가르치던 학생이 이제 선생님 저 논술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오고 수능도 아주 잘 나오지 않는다 이제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제 몇 번 코칭을 좀 해줬는데 어렸을 때부터 썼으니까 글은 웬만큼 잘 써요. 네. 근데 이제 대입 논술의 형식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나오는 어떤 평가 기준 그렇죠. 네. 기준에 맞춰서 쓰는 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들을 잘 건드리고 어느 정도는 모범 답안이랑 유사한 답을 써내거든요. 근데 이 친구한테 어제 카톡을 했는데 선생님 저 재수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른데. 어제 국경 봤으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글은 잘 쓰는데 국어가 잘 안 나와요. 성적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기본 독해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연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틀리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안 좀 봐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문제 푸는 방식이 잘못돼서 항상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비문학 제시문 1개 정도를 날린다는 거예요. 다 찍는다. 네. 그러니까 국어가 아무리 잘 나와봐야 3등급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수학은 좀 잘 나오고 영어는 좀 왔다 갔다 약간 이런 수준이어서 그래도 수학이 잘 나오는 거는 고무적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최저가 없으니까 연대를 한번 써봐라. 그냥 가서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해라. 네가 그날 공부 얼마나 할 것 같냐. 그치. 네. 그래서 가서 깨지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다른 학교 더 잘 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봐라. 연대는 또 수리 논술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수리 논술을 자신이 없대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넓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와 그 친구들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연대에서 수리 논술을 하나도 못 푼 친구가 예비 2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워낙 어려웠어서 애들이 이제 잘 못 풀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 그쵸. 이제 이 친구는 수학이 나쁜 친구가 아니니까 할 가서 뭐라도 만한데. 좀 쓰면 그러니까요. 혹시나 찬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들은 상경계 쪽 논술을 쓰도록 제가 많이 유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수리가 들어가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대나 한양대학교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자기는 맨날 표 분석도 자신 없다, 막 그래프도 못 읽겠다, 막 이게 이러기는 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닌데 네.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에 관한 한 이제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돼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논술에서도 요즘 그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학을 조금만 써도 네. 이렇게 점수가 차이가 네, 나버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연대를 쓰라고 푸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는 오히려 떨어질 수 확률이 더 클 수도 있어서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가진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대는 높은 학교고 내가 지금 뭐 수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전혀 안 받쳐준다고 해서 그게 그 학교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학교는 어쩔지 그렇죠. 모르는 차이가 거거든요. 나죠. 왜냐면 자기가 가진 거에 따라서 지금 예원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지는 재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신, 혹은 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재능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논술에서도 이를테면 뭐 지금 말씀하신 학생 유형처럼 저는 수학 못해요, 뭐 표만 보면은 토학질이 나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이 학교는 무조건 표와 도표를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치. 그런 학교 쓰시면 안 되죠.
뭐 대표적으로 뭐지 뭐 건국대학교 이제 이런 데를 저는 도표가 싫어요. 쓰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고 뭐 인하대 도표의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이제 그 원서를 쓸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뭐 반면에 저는 영어 독해에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화여대 내지는 뭐 한국외대 인문계 그런 데 쓰면 그냥 영어 지문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반사적으로 약간 상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문과는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이과는 이제 너무 다 똑같아서 이게 문제를 내 가지고 선생님들의 예를 들어 선생님들한테 이게 어느 학교 문제인지 맞춰보세요. 못 맞추는지는 너무 똑같게 나오니까 약간 표준화된 거죠. 완전히 네. 표준화됐어요. 그냥 미니 수능처럼 이제 가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자연계는 확실히 좀 이제 뭘 개성해졌다 할까요? 이제 개성이 하나도 없죠. 학교마다의 좀 문제의 특징이 하나도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네. 그 학교가 그 학교고 이 학교에 냈던 거 저 학교에서 베껴내고 뭐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도 변별력이 나오는 거 보면 애들이 워낙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죠. 이제 특이한 거 고사하고 있는 거나 제대로 풀면 좋겠다 수준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 확실히 문과하고 이과 좀 차이가 좀 살짝 있네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논술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약간 모범 답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채점의 편의성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연유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같은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침도 지금 내려온 게 있고 해서 올해 갑자기 어려워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쉬워질 네.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면 그쵸. 이제 수능을 건드렸는데 난이도 내려라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 빼라 이런 구조로 간 거고 지금 논술도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주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정리해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뭐 레퍼런스, 그러니까 출처를 봐도 거의 90% 이상의 교과서입니다. 네. 교과서 내지는 이제 다른 뭐 원서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수준에 맞게끔 이제 재편집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뭐 내가 설마 독해를 못해서 이거를 못 쓴다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고. 수학은 뭐 네. 레퍼런스가 그냥 100% 교과서예요. 수학 자연계는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문과에 비해서 이 엄밀하게 이게 교과서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를 따지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미 100% 돌려버린 지 오래됐어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이 이제 난이도를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아마 앞으로는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범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때울 거냐라는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들의 디테일을 높이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있거나 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마지막까지 고르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